안녕하세요. 올타이머입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바로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어떤 때보다도 롤러코스터가 심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시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월 달이 주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뭐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겹쳐져 있지만 9월 달 이후에 10월 달은 초록색 불빛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다이빔처럼 좀 심하게 꺾여서 나올 수도 있지만 8월 달에 플러스가 되고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랑 8월 달에 이미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거랑 좀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9월 한 달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된다. 근데 대세적으로 9월 달은 어쨌든 마이너스가 강했다라는 거. 어, 빨간색이 세 번 연달아 나오고는 초록색이 한 번 껴주고 빨간색이 세 번 연달아 나오고는 초록색이 좀 나와줬었죠. 오히려 그리고 초록색이 연달아 주주쭉 나오고는 빨간색이 나왔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생각하시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재 비트가 2만 불 쟁탈전이 상당히 심합니다. 뭐 19,500, 19,800만 되면 자꾸 이제 바운스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5,000불을 당장 넘기는 것도 형제는 상당히 벌써 좀 멀어 보이죠. 2만 불에서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롱이 못 나온다면 다시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2만 불에서만 있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패닉셀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저점 테스트라고 하면은 18,000불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빨간불이 기록이 되겠죠. 저번 영상에서 한 달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가 5개였었는데 그중 1번 잭슨홀 미팅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페인, 고통이 좀 있더라도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즉 다가올 FOMC 9월 말에 금리 인상이 0.75%까지도 한 번 더 하겠다는 뉘앙스를 심어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또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나왔는데 실업률이 시장 전반적인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미국이. 그래서 생각보다 빡세게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9월 15일부터 물량이 서서히 풀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하루에 뭐 물량이 다 풀리는 건 아니고 서서히 몇 달, 심지어 년까지도 걸려서 풀린다니까 이건 시장이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방영이 아니죠, 반영. 추석빔은 여전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하락빔이 무서우려면 계속 쭉쭉 올리다가 확 빼야 이게 무서운 거지. 이미 흐르면서 선 반영되고 있으면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든 이제 급작스럽게 터지는 게 무서운 거고 이미 다 알고 예상하고 있으면 그나마 선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물론 알고도 맞으면 아플 수 있죠. 이거는 함정이죠. 네 번째, 9월 15일에 이더리움 POS 전환을 앞두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를 넘어가고 있고요. 비트의 도미넌스가 40%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닌데 이게 약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만약에 이더가 도미넌스가 점점 20%를 넘어 25%뭐 최대 뭐 말도 안 되지만 30%까지 막 계속 간다. 그리고 비트는 계속 이렇게 내려온다. 이러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순간 반등이 다 나온 다음엔 다시 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체인저처럼 흐름이 아예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건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9월 22일 날 여전히 FOMC가 있죠. 오늘 발표된 고용보고서, 어떤 실업률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전망보다 좀 낮아서 미국 경제에 무리가 가는 건 못하잖아요. 그래서 0.5%로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러면 오히려 좋아하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9월 15일 날 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의원에 출석을 해서 암호화폐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데 9월 15일 날이 정말 너무 많은 일이 있죠. 이더리움 이거 성공적으로 POS 전환도 있고 마운트 곡스 물량도 나온다고 하고 게리 겐슬러까지 이날은 진짜 안전벨트를 잘 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달 잘 살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은 나머지는 뭐다? 바닥이니까 올라갈 일밖에 없고요. 바닥이 좋은 것도 오를 일만 남은 거고 밤이 깊어지면 해가 뜰 일만 남은 거죠.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물은 지금 분할 매수 좋은 타이밍 맞습니다.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어요. 뭐 저점 테스트하러 갈 수는 있지만 올라가는 룸들이 더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가면 갈수록 유리한 것처럼. 선물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단타 치실 수 있죠. 제가 무료로 오픈해둔 트레이딩 카카오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서 으쌰으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제가 남겨놓을게요. 코인 포트폴리오 요새 뭐 그럼 분할 매수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좀 생각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코인 그 자체 상징성 있죠. 이더리움 지금 뭐 블록체인의 기술에 지금 뭐 넘버원 가장 큰 20%의 도미넌스를 갖고 있고 이것도 뭐 40%니까 이거 두 개가 60%입니다. 60%니까 여러분의 코인 포트폴리오도 이거 두 개가 60%로 되어 있으면 사실 지금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네. 나머지 유니스와 폴카닷, 에이다, 에이톰, 솔라나 요런 애들도 이미 네임드가 되어 있고 기술이 있고 개발자들이 붙어서 없어질 코인들은 아니죠. 마티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티크 이더리움을 도와주는 친구, 이더리움을 믿는다면 이 친구도 생각하시고요. 스택스 비트코인을 믿는다면 비트코인과 연결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스택스도 괜찮고, 톤 제가 좋아하는 친구죠. 탈중앙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톤코인을 말씀드리는 거고, 시아로, BGB, BNB, FTT, INX 이건 거래소를 투자를 한다면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이 코인들도 당연히 있으셔야 될 거고, 에이프, 더즈, 시바이누, 칠리즈, 대장 밈코인 혹은 뭐 분야별로 상징성이 있죠. 딱 생각났을 때 NFT, 보드 AP 했을 때 AP 생각나고, 슈바이누 밈코인 생각나고, 축구, 스포츠 관련되면 칠리즈 생각나고, 요런 애들은 어디 안 갑니다. SFP, 레이븐, STO 및 보안 쪽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미래의 발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해야 되고, 보라 요런 거 업비트 안에만 있는데 아직 상장 안 된 이런 애들, 한정적으로 게임인 애들, 게임하니까 또 생각나네. 마나, 마나 당연히 마나도 있고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코인들 많은데 잡코인 말고 이런 코인들을 분할매서 어떤 걸 가져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가겠습니다. 블랙락이요. CF 벤치마크 비트코인 인덱스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라켄의 CF 벤치마크인 거고요. 앞서 블랙락이 이제 미국 기관들한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물에 직접 노출을 시켜버리는 첫 번째 상품이었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암호화폐가 성숙도를 보여주는 신호, 무슨 말입니까? 기관들도 이제 슬슬 들어온다라는 거죠. 블랙락은 시작했다는 것은 기관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돈을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호재입니다. 셀시우스가 세 번째 이번에 공청회에 있어서 약 7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 상황의 자금을 확보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금난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는데 10월 7일 전에 대부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 하면서 요게 지금 돈을 받을 게 약 7천만 달러 정도 자금 확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였나요? 오늘 셀시우스가 커스터디 고객 자금의 반환을 먼저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예치금 2,250만 달러에 대한 것을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Earn and Borrow 서비스 고객들과는 아직은 다르지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새로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고객들에게 하나씩 자금을 돌려주고, 또한 제 생각엔 VC나 거래소에서
셀시우스 상황을 보며 베팅을 해서 테이크 오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셀시우스도 카르다노 바지어 하드포크가 9월 22일 진행이 예상하고 있고 로빈후드에서 에이다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 업그레이드 언제 되나 했는데 9월 15일 이더리움 다음 주에 바지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반등을 기대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면 에이다도 또 한번 플러스 알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찰스 허스킨스 CEO도 뭐 에이다에 대해서 진심이니까 좀 지켜보죠. FIFA가 이달 내 월드컵 기념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거죠. 월드컵 NFT 또한 하나의 시작이자 상징성이 생기고 또한 이번 CRO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후원사라 CRO에서도 많은 행사 및 노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오창펌 CZ가요. 바이낸스 중국 기업 아니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바이낸스가 중국 회사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중국에 등록된 바가 없고 문화적으로도 중국 기업처럼 안 되고 바이낸스의 경영진 대부분 유럽 또는 미국 출신이다. 직원들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도 바이낸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국 기업이라 도대체 왜 이러냐 막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광잉첸이라는 비제테크의 기업의 비밀 소유주다 뭐 이런저런 건데 어쨌든 루머라는 거죠. 바이낸스는 중국 것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고 주위에서는 바이낸스는 중국 것이니 다른 거래소를 써라 라고 말하는 중.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요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정식적인 본사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제 생각엔 바이낸스가 프랑스 혹은 싱가포르 아니면 두바이에 본사를 설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있기는 해야 될 거예요. 요 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올해 말까지 디지털 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도 드디어 거래소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세 군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세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심이 많고 준비를 잘해서 투자자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거래소가 생기면은 저도 투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뉴머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올타이머였습니다. 힘내세요.